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중개 실무,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최근에 강사로 공인중개사 학원에 이제 데뷔를 해서, 물론 공인중개사 강사로도 책도 쓰고 굉장히 열심히 학원에 강의도 다니고 그러면서 현업에서 지금 중개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행정사 개업도 해서 또 더 바쁘지만 중개를 하면서 공부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7년차 공인중개사가 되니까 너무나 많은 손님들을 겪어왔고, 또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도 더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어요. 느낀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뉴스에 나와도 거의 사기꾼들처럼 원흉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고 안 좋은 직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중개사도 분명히 많고요. 사기를 가담하고 악한 중개사들, 그러니까 소위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선량한 시민이 그런 나쁜 중개사한테 당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어 마땅하지만 이제 반대로 굉장히 착하게 성실하게, 소위 말해서 신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중개사들이 이런 인식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경우들도 많고, 또 반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인류애를 상실한다고 하죠. 되게 여러 경우에 나쁜 손님들 때문에 반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손님의 입장도 대보고 공인중개사 입장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만났던 분들 중에 혹은 통화를 나눴던 분들 중에 굉장히 이런 손님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도 인류애를 좀 상실하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같이 악랄해지는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 때문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착했던 사람들이 왜 성격이 버리게 되는가, 중개사들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변하게 됐는가라는 것을 7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느끼는 똑같은 부분일 텐데요. 서두에 설명을 드리면, 이 비율적으로는 10중 9 정도는 대부분 정상이고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겪을 때에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고 좋은 인간관계로 사적으로도 친해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중개사도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고, 손님들도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곡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한번 적어봤어요. 오늘은 어떤 경우들 때문에 그랬는지 생각을 해서 적어봤으니까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너무 공감하실 텐데 잠수예요. 잠수.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열심히 중개를 했어요. 계약을 바로 하기 전까지 오늘 내로 결정해서 말씀드릴게요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전 누누이 말하지만 강요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을 뿐, 그 뒤에 선택은 그들에게 맡기는 거죠. 이제 어떤 특이사항이나 변경사항 등이 생기고 또 어떤 공유를 드릴 게 있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안 받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시간이 지나고 언제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한 이후가 지나도 지금 이제 일주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손님들은 그러고 마는 건데요. 한마디로 그냥 잠수를 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일도 아닌 경우고요. 너무나 흔한 일이고, 방문하겠다, 오겠다 해놓고 연락이 안 오는 사람들의 잠수 유형은 너무나도 많고요. 그거는 여기 얘기할 거리도 아니고, 제일 심한 잠수는 뭐냐면 계약하기로 날짜까지 정해놓고서 그 뒤에 갑자기 중간에 다른 집을 계약했는지 다른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카톡도 혹은 문자도 답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먼 훗날 잊고 지내다가 카톡으로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보통 문자로 얘기하지만 이제 카톡으로 답을 해주다가 이제 카톡 정리를 하다가 보면 카톡 사진이 바뀌어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락을 씹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경우들인데요. 이제 제 책에도 쓴 그런 무례한 경우지만 참 이해가 안 가는 스타일이긴 해요. 차라리 그냥 어떤 사정을 얘기하고 안 하게 됐다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지막 인식까지, 이미지까지 더 안 좋게 만든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 중에 결혼도 하고 연애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또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하는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정말 제일 잠수 유형 중에 아무튼 열받는 거는 진행을 다 하고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고생대로 미친듯이 했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요청한 대로 다 맞춰줬는데, 근데 이제 계약 바로 전에 연락을 안 받고 이제 잠수 타는 유형이 제일 열받죠. 소위 말해서 그냥 빡치는 거죠, 진짜로. 욕이 뭐 여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는 삭히고 빨리빨리 있는 연습을 많이 했죠. 두 번째는요, 또 다른 경우인데 대놓고 그냥 무례한 거예요. 포장에 전화를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방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방문을 했을 때 그냥 딱 태도나
뭐 언행이나 이런 걸 딱 보면 그냥 몇 초면은 다 판단이 끝나요. 처음에 무례해 보여도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대부분 무례한 사람은 끝까지 무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든 방문으로든 이제 말투나 화법 같은 걸 봤을 때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일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냥 누가 들어도 무례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똑같이 틱틱 대고요. 처음에는 되게 친절하게 했는데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러면 더 쉽게 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키가 굉장히 크고 덩치가 엄청 커요. 이제 190에 100kg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 저한테 그렇게 막대하는 사람은 사실은 못 봤어요. 근데 말 못할 그럴 기류가 있어요. 기류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류가. 그 사람의 아우라가 굉장히 막 어둑어둑하고 부정 이런 아우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대화를 길게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스타일이고, 전화로도 그런 사람들은 있어도 없다고 하고 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끊고 그냥 관계를 애초에 시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차피 계약이 돼봤자 될 확률도 적을 뿐더러 되는 동안, 그리고 되고 나서도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경험상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무례한 사람들의 경우들은 저도 한번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이런 두 번째는 무례함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통틀어서 다 무례한 경우들이죠. 근데 대놓고 그냥 무례한 언행을 표현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너무나 자주 겪는 일이에요. 이것도 그냥 전화를 해서 직접 오기는 귀찮고 그냥 거저 먹으려는 거예요. 어떤 정보나 어떤 매물에 관련된 사항이나 빼꼼이들이죠. 그냥 이것저것 정보나 해가지고 알아놓고 그냥 공부를 하려는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저도 초반에는 일일이 다 친절하게 상담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남는 거 없어도 그냥 긴 시간을 할애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도 겪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수백 명을 겪으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통화하다가 이 사람 아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적당한 사유를 둘러대서 바로 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달라고 하면 전화를 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저의 회신을 기다린다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아예 차단을 하죠.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경우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그냥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 뭐 보고 전화했다면서 이제 본인의 상황을 대뜸 설명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요, 공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저의 일이 항상 많기 때문에 그런 전화들은 제가 정중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만 해도 지금 한 20건에서 30건 정도가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뭐 아침 8시부터 사무실 앞에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계약을 해드린 분이나 제가 관여를 해야 될 상황이나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은 도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겪었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고, 돌아오는 것도 뿌듯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적어도 금전적인 걸 바라지 않더라도. 근데 그런 것조차 전혀 없고 이제 어떤 고맙다는 말조차 듣기가 어려운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이제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요, 계약한 손님들은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 되지만 이제 끊임없는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가 완성되는 것까지가 이제 중개사의 중개 업무예요. 중개 계약의 프로세스인데, 사실 잔금까지 안전하게 치르게 해드리는 것까지가 중개의 영역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에서. 그리고 그 뒤에 사사로운 어떠한 잔잔한 도움 같은 거는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해드려요. 저한테 계약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공과금 정리라든지 그 뒤에 부가적인 필요한 것들은 제가 대응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드립니다. 제 영역이 아니라고 딱 잘라 끊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뭐냐면, 거주한 지 한 1년 됐어요. 근데 정말 사사로운 뭐가 고장났다, 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뒤에 임대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것까지도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해달라, 혹은 집주인 입장에서 여기 세입자한테 이거 얘기를 해달라, 혹은 어떤 사람은 저보고 싸워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무슨 깡패도 아니고요. 그죠? 누가 밤에 술을 먹는다, 술 먹는 것 좀 얘기해달라, 안 그러면 내쫓는다고 전해달라. 제가 무슨 그런 것까지 전달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심지어 뭐 옛날에 정말 기가 막혔던 사람은 자기가 보일러 키는 걸 깜빡했다고, 겨울에 보일러가 동파될 것 같다고 저보고 집에 가서 보일러도 좀 켜달라는 거예요. 뭐 기가 차죠. 뭐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심하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돈을 또 절대 안 쓰려고 그래요. 중개 보수도 제가 한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그 객관적 수치가 너무너무 아깝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심보라고 하죠,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인류애를 상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일일이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그 애프터 서비스의 경우들이 있죠. 담배 냄새 난다고 냄새를 찾아달라고
하질 않나. 뭐 별의별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튼 자, 5번째는요, 좀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제 양보나 배려가 전혀 없는 케이스들이에요. 예를 들면 알던 사람도 실제 일을 같이 해보면은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죠? 양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손해도 보고, 정말 크리티컬하거나 정말 중요하거나 그런 것들은 손해를 보면 안 되지만, 이제 자잘한 것들은 양보도 하고 배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말 너무나 무례하게 나온다면 그럼 본인도 양보를 안 하면 되지만, 처음에 상대방 쪽에서도 양보할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이렇게 와서 만나야 되는데요, 접점에서.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도 많고, 아예 1원 한 장, 10원 한 장도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막 이걸 계산적으로 가고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이제 나이도 다 떠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좀 혼자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정말 멋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흰머리도 생기고 하지만 보는 시야나 이제 보는 관점, 그런 것들을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 조금씩 시간 내서 명상도 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글귀들을 읽을 수 있는 책들도 막 사놓고 계속 보거든요. 마음의 안식과 어른스러움을 키우고 싶어서, 정서적인 수양을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런 분들 보면 전혀 정신적인 수양이 안 돼 있고, 정말 돈이 심지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응당 고쳐줘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참 밉상이죠, 소위. 이런 분들 보면 참 인류애를 상실한다라는 느낌을 또 한 번 받기도 하죠. 그런 예시들도 있고요. 세입자가 살다 나갈 때도 정말 이건 세입자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탓으로 다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보증금에서 막 깔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는 부분을 배우죠. 다음 이제 6번째는요, 이제 말 바꾸기예요. 네 글자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두 단어를 적반하장이나 아나무인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나무인인 거죠. 오히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화를 내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했던 부분을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깨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폰이 2대인데 업무폰은 녹음을 해요. 부동산을 하면은 무조건 녹음을 해야 돼요. 심지어 녹음을 들려줄 일이 있어서 들려주면서까지 증명을 해줘도, 아, 나는 모른다, 내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참 정말 힘들죠. 그런 경우들이 또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이제 7번째는요, 세상이 자기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밤늦게 자고 본인이 밤늦게 활동하니까 밤늦게 전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본인이 아침 일찍 일하고 아침 일찍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아침 일찍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업무적인 전화일 거 아니에요. 뭐 약속을 했거나 계약을 하기로 했거나 이런 경우면 그 전에 혹은 그 전날 밤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하면 연락을 하는 게 맞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근데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상황인데 매물 보고 전화하는데 밤 12시 새벽 1시에 전화하고, 주말인데 아침 6시 반 7시에 전화하고, 공휴일에 전화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본인들이 전화하고 싶을 때 참지 않고 그냥 자기 기준에서 전화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죠. 전화 안 받아요. 그건 안 받고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시간적인 부분 빼고도 뭐 어떤 조건 같은 것도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이게 결혼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막 글도 많이 보고 이러는데, 자기 상황은 이런데 눈높이는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상황과 조건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조금 높으면 운이 좋은 거고, 근데 막 여기 있는 걸 찾아요, 눈높이가. 그런 집을 꼭 구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계속 보채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시간도 거기에 세입자가 살거나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못 보는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무조건 그때 봐야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다 지금 빨리 뭘 하자, 지금 해달라,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이거는 이제 중개업의 생리나 이런 실무를 설명할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당연한 상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에서 스트레스를 받죠. 다음 이제 8번째는요, 앞뒤가 다른 케이스예요.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겠다고 하고 알겠다고 해요. 뒤에서 꿍시렁대고 다른 사람 통해서 이 얘기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와전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안 좋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적 없는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낸다던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저희 세대 때 용어로는 그냥 찐따예요. 찐따죠. 왜냐면 앞에서 얘기해서 그냥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하고, 뭔가 있으면 얘기하고 같이 맞춰나가면 되는 건데, 그 섭섭한 게 있으면 얘기하면 제가 안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죄송하다고 안 할 사람도 아닌데, 그거를 그냥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꿍해가지고 뒤에 가서 딴 호박씨 까고
삐부렁거리고 이제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러면은 또 특히 또 되게 남자로서 참 쪽팔린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여자가 그럴 경우에는 저런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은 참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0중 9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남은 1 중에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10중 9가 이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중개업을 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이 일들 중에 생각보다 이 한 명 한 명들이 임팩트가 커요. 댓글도 그렇잖아요. 100명이 댓글을 달면 이제 한 97, 8명은 좋은 댓글을 달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댓글을 달고 이제 한두 명이 가끔 좀 거슬리는 댓글을 달던가 그 중에 한 명이 좀 그만 열받을 만한 댓글을 막 달고 이러는데 이것도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하니까 몇 초 안 걸리게 그냥 바로 멘탈 정화하고 바로 삭제하고 그러거든요. 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은 고소를 하려고 해요. 저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좀 안 좋은 댓글 하나 달아서 그 사람은 좀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해서 지금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제가 행정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인적사항을 곧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영상을 본다면은 뜨끔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면 이제 고소장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고소를 할 생각이고요. 그 사람이 합의를 해줄 생각은 없고 그 사람 법의 심판을 조금 받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케이스들은요 내성이 생기긴 해요. 근데 항상 언제 누구랑 겪어도 새롭고 기분이 나쁘죠. 그런 케이스들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커뮤니티도 보면은 훨씬 심한 경우도 많이 겪고 여성분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연약하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많이 해요. 안타깝고 이런데 물론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죠. 저도 저를 겪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잘못한 게 정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받고 나서 아니면 손님이 왔을 때 일어나서 어서오세요 웃으면서 인사한 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부터 시작했던 케이스들을 말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그 외의 경우들도 그런 케이스들을 한정해서 말을 한 거고요. 제가 잘못했거나 제가 문제가 있으면 죄송하다고 제가 시정을 해야 되죠. 그걸 남 탓으로 하면 제가 발전이 없는데요. 제가 잘못을 한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일방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을 한 거고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손님 한 명 한 명 귀한데 참고 하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보면서 많이 과로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르신들도 아시던 분들도 어디가 편찮으시고 뭐 돌아가시는 얘기도 듣고 뭐 이런 거 보면서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10몇 년간 무리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내 정신 건강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 건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제 대신에 저한테 이런 앞선 기본적인 매너들을 갖추고 서로가 합이 맞아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은 그거에 의해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손님이 오시면은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진행하는 건 저의 몫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들은 뒤에 보이시는 제 저서들 중에 여기 왼쪽 오른쪽인가요? 이제 왼땅 헤딩 나의 중개일기에도 많이 썼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은 일도 아니다. 책에 공공연하게 나가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써도 될 법한 그런 내용들 아니면 정화해서 순화돼서 이렇게 나간 내용들이 많을 뿐이지 실제로는 더 심한 경우도 훨씬 많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계약 바로 전에 잠수 탄 분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런 책을 읽어요. 초역 부처의 말이라고 한 페이지씩 두 페이지씩 읽으면서 10분 20분씩 이렇게 눈 감고 명상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제 도를 닦죠. 종교가 불교는 아니고요. 성경도 이제 볼 생각이에요. 저도 내면의 수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침없는 입담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